안녕하세요. 좌독서 우필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 이상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는 게 지금이 처음인데 먼저 뵙고 인사도 드리고 어떤 느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될지 또 가늠하기 위해서 오늘은 얼굴을 드러내고 몇 가지 좀 도움 말씀도 좀 받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채널을 운영할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열었습니다.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작가 생활을 좀 하고 있어요. 삶이 팍팍하던 그때 스승을 만나다. 이 책이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작가로서의 삶을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저기 유튜브를 예전에도 잠깐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 분야가 장벽도 높고 그 어느 정도의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끈기 있게 진행하지 못하면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이나 뭐 핑계 같은 거 많이 대서는 유튜브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지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한 마음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저는 독서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있는 그리고 책을 계속 좀 쓰고 있는 작가고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제 제 책의 지금 저자 프로필을 보고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프레하고 하나이글스 28년, 그러니까 30년 보살 팬이고 좀 인내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유튜브처럼 자독서 우필사의 삶을 모토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를 제대한 후에 일본어의 매력에 빠져서 오사카에 유학을 잠깐 갔었거든요. 그때 뭐 일본말은 어느 정도 좀 곧잘 했었기 때문에 바로 먹고 살려고 일본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 일본 맥도날드에서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채용을 안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저랑 그리고 일본 현지 일본인 이렇게 딱 2명이 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해서 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면접 자리도 쉽지 않은데 옆에 있는 저 일본 친구한테 이 자리를 뺏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되게 긴장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보는 매니저가 뭐 이런저런 면접을 보다가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면접을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러길래 제가 나름 그냥 승부수를 던졌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매니저님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나 자신 있다. 나 일 시켜주면 내가 한 달 동안 월급 안 받고 여기서 일할 자신 있다. 한 달 후에 마음에 들면 나 월급 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라고 해라. 한 달 동안 나 그렇게 일할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 본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되게 어이가 없었나 봐요. 당돌하다고 좀 느끼기도 했을 때죠. 그러더니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만약 이상호 씨 이상이 채용이 되면 월급은 다 준다. 그리고 아직 누가 될지는 결정 안 했으니까
일단 가 있어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면접을 마쳤죠. 그래 집에 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한국에서 면접을 사람 한 명 뽑는데 베트남 사람 하나 오고 한 명 한국 사람 하나 오면 당연히 한국 사람 뽑지고 베트남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실망하고 있었죠. 기대 안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여기 면접 본 맥도날드다. 위에다 그 아메리칸 물에 있는 맥도날드다. 면접 보러 오지 않았냐? 네가 합격이 됐으니까 와서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얼마나 기쁘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비용 그리고 학비 같은 것도 충분히 잘 모았죠. 그렇게 일하면서 맥도날드 일하고 학교 다니면서 맥도날드 일하고 맥도날드 일 끝나면 바로 오사카 텐노지 쪽에 춘천 닭갈비가 그때 오사카에 처음 생겼거든요. 일본 전국에서 그 가게에서 한국인 스태프 종업원을 뽑는데 제가 1호 한국인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2개 하면서 정말 쉽지 않게 제대로 뭐 놀지도 못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뭐 가시가 돋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제가 뭐 손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독서와 글쓰기에 아주 열정적인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요. 예전에 일본 그 프로 축구 선수 중에 혼다 다이스케 선수라는 그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또 이태리 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인데 그 유튜브에서 그 사람 인터뷰를 하나 보고 제가 또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네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고 싶지 않냐?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 너희들의 그 꿈과 각오에 대한 꿈 노트를 써라. 꿈 노트를 써서 그 노트의 높이가 너네들 키만큼 쌓였을 때는 반드시 너네 꿈이 이루어져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꿈이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고 글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내 꿈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꿈 노트를 써봐야 되겠다. 어떻게? 내 키만 높이만큼의 노트가 쌓일 때까지. 저는 지금 키가 좀 상당히 크거든요. 장신이거든요. 1m 88입니다. 1m 88cm만큼의 노트를 쓰려면 그만한 노력은 둘째치고 시간이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다음 달이면 딱 이제 5년째거든요. 나중에 다음 보여드리겠지만 밑에 제가 이때까지 쓴 노트가 이 정도 좀 모여 있고요. 이게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또 계속 그렇게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고 일단은 제가 영상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뭐 30분, 40분 걸리고 하니까 저희 독서 모임에 저 완보관심 독서 모임 하고 있거든요. 독서 모임에 회원님들께서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한 10분 내외로 압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영상을 좀 너무 오래 너무 못할 것 같고요. 한 15분 정도로만 좀 해야겠다. 이게 제가 처음에 쓴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좌우지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법의 기법인데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대우자동차 영업을 할 때 처음에 영업을 할 때 남들처럼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명함 돌리면서 그렇게 영업을 해서는 승산이 없겠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좀 특이하게 영업을 해볼까 하다가 내가 그때 당시 롯데자이언츠도 좋아했으니까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한번 영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면 내가 또 해병대에 나왔으니까 해병대 그 군복 위장복을 입고 영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저희 영업사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상우 씨,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 인천 동양장 사거리에 7시에 나가봐라. 왜 거기 가봐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일단 가봐라. 가보면 좋은 힌트거리가 하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동양장 사거리를 나갔어요. 깜짝 놀란 거죠. 동양장 그 사거리에 의자 하나 딱 세워놓고, 의자 위에 어떤 선비복 입고 갓쓴 분이 현수막을 딱 세워놓고 지나가는 차한테 다 일일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그분 등 쪽에 보니까 그 선비복 뒤쪽에다가 어디 뭐 주한 영업소였던가, 영업소 누구 이름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벌써 몇 년째 그렇게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쪽 지역에 몇 년 동안 이제 판매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고, 야, 진짜 영업은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길래, 저도 그날 바로 현수막을 만들고 갖고 있던 해병대 군복을 입고 인천 농협 로타리 있습니다. 농협 로타리 앞에 저희 자동차 영업소 있거든요. 농협 로타리 앞 로타리에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해병대 군복을 입고 전봇대 사이에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정자세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홍보를 했었죠. 따로 움직이는 것도 없고, 현수막에는 제 이름 적고 영업소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제 각오, 필생즉사 필사즉생 뭐 이런 제 각오를 적어서 시작했었는데, 처음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이제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싹 쳐다보고, 쟤 뭐야? 저놈 저 새끼 저거 뭐야? 라는 눈빛으로 보니까 처음엔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너무 힘든 길을 걷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제 하루도 안 빼놓고 평일에 계속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한 달, 두 달쯤 지나니까 봐주시면서 이렇게 차에서 막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그게 웃기는 장면이냐면, 차들 막 지나다니는데 군복 입은 한 남자가 로타리에 서서 현수막 들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참 제가 봐도 좀 안쓰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4개월, 한여름에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한겨울에는 그냥 우비 한 장 쓰고 비 다 맞고, 눈 내리면 진짜 눈 다 맞고 하얗게 설인이 돼서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겨울쯤 되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제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누구씨 진짜 몇 달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잠깐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너무 대단하다. 몸 건강하고 나중에 차 살 일 있으면 이상훈 씨 당신한테 꼭 사겠다 라는 그런 문자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는 몇 개월, 1년 동안 이렇게 해도 만약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암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웠냐면, 세상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진짜 다 보는구나. 사람들이 아닌 척해도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열심히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눈빛 하나도 예사롭게 제가 흔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겨울쯤 되니까 어느 날
그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상호 씨냐고. 예, 그렇다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일 하시는데 방송국에 지금 제보가 들어왔다고 방송을 한번 하라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무슨 일 하시는 분이냐 그러길래 저 인천에서 대우자동차 영업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해병대 군복을 입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특이해서 누가 제보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냐고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회사 자체가 대우차라는 브랜드가 크고 하니까 그런 또 공식 방송 공영 또 TV에 또 비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방송까지는 좀 힘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든 일 하신다고 장하다고 그렇게 그분이 격려해 주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제보해 주셨던 분이 오신 거예요. 저희 영업소에 저를 찾으러 갔죠. 영업소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천 십정동에 보니까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실장님이신데 그분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에 그 로타리를 지나요. 아침마다 제가 거기 서 있는데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안쓰럽게 서 있으니까 뭔가 좀 짠하셨나 봐요, 그분이. 그냥 어떻게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를 하셨대요. 제보를 하셔서 물론 결과가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 저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아침부터 학교에 자동차를 한 대 또 사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쉐보레 크루즈 그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차가 되게 예뻤는데 그 크루즈를 한 대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수입도 얼마 안 되고 자동차 영업 얼마 시작 안 해가지고 인천에 인맥도 없고 대우자동차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천에서 그렇게 잘 먹히지도 않고 현대 기아차 쪽이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군복을 입고 영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보고 계셨던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이렇게 제보까지 해주시니까 힘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때 제가 느끼기도 한 건데 저희 대우자동차 영업소에서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자동차 잘 파시는 분들 강연을 한 번씩 듣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이 대우자동차의 그 전설적인 판매왕이 한 분 계세요. 그때 당시 박노진 상무님이라고 그분이 강연을 와주셨는데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운데 좌우지간 기법으로 자신은 대우자동차의 진짜 전설적인 판매왕이신데 그분이 좌우지간 기법을 써라. 좌우지간 가라. 좌우지간 가서 만나라. 근데 좌우지간 가서 이야기를 해라. 누구를? 손님이겠죠. 고객이겠죠. 근데 이거는 고객뿐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 불안이 있을 때는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가라. 그리고 좌우지간 가서 그 문제한테 좌우지간 가라. 그리고 좌우지간 그 문제를 일단 만나라. 그 대상을 만나라. 그리고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입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든 결과가 나오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자동차 영업을 시작해서 처음에 인천 부평 쪽에 그 어떤 횟집이 있어요. 횟집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전단지를 한 번씩 뿌리러 가면 제가 영업사원인 줄 아니까 저기 영업사원님 그 마티즈 요새 스파크죠. 가격 얼마나 하느냐 무슨 이득이 있냐 계속 갈 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해서 그 가게에 몇 번이고 이렇게 찾아가서 정성을 들였는데 차를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마조마하고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노진 상무님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막 열기가 나면서 제가 가슴에서 뭐가 진짜 용광로처럼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좌우지간 이 기법이 저를 폭발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강연 끝나고 저희 영업소로 돌아옵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돌아와서 바로 가방을 챙기고 뭔가 좀 준비해서 바로 갔어요. 영업 그 횟집에 가서 뭘 했냐면 요만한 종이에다가 마티즈라고 종이를 써서 이렇게 오려요. 오려서 제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걸 어디 쓰려고 했냐면 그 횟집 사장님한테 좀 임팩트한 느낌을 주려고 그 방법을 썼던 건데, 일단 그렇게 갔어요. 횟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가게 잘 되시냐, 나중에라도 뭐 차 필요하시면 저한테 꼭 문의 받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평소에도 제가 그 행동을 해볼까 말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임팩트 주기에는 좋은데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물론 뭐 아침에 해병대 군복 입고 영업할 정도인데 그 정도 못할까 싶었는데 근데 막상 되게 쪽팔리는 거예요. 횟집 사장님 앞에서 그 행동을 하려니까. 근데 이게 바카스 기법이라고, 바카스 영업사원이 예전에 썼던 방법이라고 하던데, 종이에다가 그냥 마티즈라고 적고 횟집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종이에다가 이 풀을 붙여요. 마티즈라고 적혀 있는 그 종이를 이제 이마에다 딱 붙이고 딱 돌아보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마티즈라고 종이 붙어 있잖아요. 사장님 마티즈 딱 그런 거예요. 옆에 손님들 되게 많이 계신데, 나 알지 않냐, 나 자동차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이다, 마티즈 나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통쾌한 거죠. 결국은 결과에 어땠든 간에 해냈구나 하면서 주변에서 어이없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횟집에 찾아가니까 뭐 결국 차는 제가 못 팔았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횟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행동이 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귀결되진 않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좌우지간 내가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후회 남지 않고, 그리고 그 경험이 다음에 또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질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게 말하는 게 힘드네요. 진짜 강연 오래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결국은 강연을 해서 제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말 강연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기법,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되고 불안한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지 마시고 제 유튜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보시면 김욱 작가님의 내가 고민을 얼마나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다, 일단 저질러야 된다 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좌우지간 기법대로 그냥 좌우지간 가세요. 좌우지간 가서 만나서 좌우지간 이야기하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마찰이 있든 갈등이 있든 혼자서 킹킹대봐야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가라, 좌우지간 만나라, 좌우지간 이야기하라. 이 얘기를 오늘 2020년 5월 21일 영상으로 찍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영업하면서 그래도 나름 느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 블로그에서는 행동대장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행동으로 취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더라 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도 얼굴을 공개하고 그리고 좀 더 재미난 주제로 앞으로 계속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책은 지금 절판됐어요. 처음에 조그만 출판사 토시리 하늘이라고 여기 사장님들 진짜 고마우신 분인데 500부 딱 찍고 거의 다 팔렸어요. 근데 2쇄를 찍을 즈음에 출판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1인 출판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겠죠. 풍전등화처럼.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서 지금 책은 절판됐고 제 책을 지금 따로 구할 수 있는 곳은 중고 서점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메이저 말고 마이너보다도 떨어지는 어떤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책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쓴 책인데 좀 아깝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읽힐 수 있는,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삶이 팍팍하던 그때 스승을 만나다 이 토시리 하늘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그 책이 나온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기법을 써서 앞으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국은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소통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은 인간 대 인간이 그 접점에서 만나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27분이나 찍었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독서 무필사 오늘 마감하겠고요. 좌우지간 기법 잊지 말고 잘 실행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